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네, 오늘은 1953년 7월 27일 조인된 정전협정 기념일입니다. 이 정전협정은 국제연합군 유엔군 총사령관을 한 편으로 하고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사령관 그리고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 이쪽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식 명칭이.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이 제목대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클라크 장군 그리고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파이 팽덕회 이 세 사람이 서명함으로써 협정이 체결되고 6.25 전쟁이 정전 일시 정지됐습니다. 이 협정은 영문과 한글과 한문으로 작성된 전문 5조 63항의 문서입니다. 이 협정으로 인해 남북은 적대 행위가 일시적으로 정지되지만 전쟁 상태는 계속되는 국지적 휴전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남북한 사이에는 비무장지대와 군사 분계선이 설치됐고 그리고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가 판문점에 설치되고 스위스, 스웨덴,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로 구성된 중립국 감시위원단이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이 정전, 일시적인 전쟁 중지 상태, 이 정전이 6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한반도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 정전협정 기념일, 이제 우리는 정전협정이 이루어진 날을 기념하는 정전협정 기념일로 오늘 아까 전해드린 대로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정전협정 기념식을 하는데 북한은 이것을 전승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날. 그 뒤에 절자가 붙었으니까 광복절, 재헌절 같이 국가기념일, 국가경축일 북한은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말도 안 되는 명칭인데 왜 북한은 이런 명칭을 쓰고 있는가? 북한은 오늘을 조국 해방전쟁 전승기념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96년부터는 아예 이것을 전승절 이렇게 부르면서 국가명절로 격상시켰습니다. 김정은이는 이 7.27을 승리자의 명절로 성대히 경축해야 한다 이런 담화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38선이 국경 이 경계선이었다가 휴전선으로 바뀌었어요. 38선과 휴전선을 비교를 해보면 38선이 그어져 있었을 때의 우리나라의 영토 중에 6.25 전쟁 이후에 휴전선이 그어졌을 때 우리나라 영토였다가 북한 쪽으로 넘어간 땅 이거는 개성시 연백군 항해도에 있는 연백군과 개성시입니다. 이거 우리가 전쟁 통해 뺏겼어요. 반면에 이게 휴전선이 남쪽에서 낮게 가서 동쪽으로 이렇게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중부전선과 동부전선 쪽으로 가면 38선 때는 북쪽 땅이었다가 6.25 전쟁 후에 정전협정 후에 우리나라 땅이 돼버린 이른바 수복지구라고 하는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 지역이 연천군, 철원군, 인제군의 광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우리가 잃어버린 땅의 영토와 우리가 되찾아 수복한 땅의 영토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보면 우리가 400km 제곱, 400 제곱킬로미터의 땅을 더 얻었습니다. 이게 전쟁이 영토 전쟁이라고 하면 우리가 완승은 아니지만 절반의 승리를 한 전쟁 아닙니까? 완승은 압록강, 두만강까지 수복했어야 돼요. 그러면 완승일 텐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했으나 38선 경계선에 비교한다면
400평방킬로미터나 더 우리가 땅을 얻고 정전을 했으니까 적어도 절반의 승리는 우리가 한 거죠. 그런데 저것들이 왜 자기들이 전쟁에서 이긴 날이라고 때를 쓰면서 기념을 하는가? 국가 경축일로까지 기념을 하는가? 사악하고 교활한 의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6.25를 미국이 시작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미국이 북침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막아내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자기네 땅을 조금 더 뺏기긴 했지만 어쨌든 미국의 침략을 격퇴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겼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승절이라고 빡빡 우기는 겁니다. 처음에 그런데 이것들이 처음부터 그랬냐? 아니에요. 처음에 김일성이가 쳐내려올 때는 이 전쟁을 뭐라고 규정했냐?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조국 해방 전쟁. 미제에 지배받고 있는 남조선 조국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정의의 전쟁을 일으켰다. 이게 조국 해방 전쟁이라는 그 용어의 뜻입니다. 조국 해방 전쟁을 일으켰다. 이게 김일성이가 6.25 전쟁 하면서 공식적으로 붙인 전쟁의 이름이에요. 조국 해방 전쟁. 그러면 초기에 김일성이가 조국 해방 전쟁이라는 용어를 썼던 것의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조국 해방 전쟁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한 전쟁이죠. 조국 해방을 시키지 못했으니까 진 전쟁이죠. 패배한 전쟁이죠. 그런데 이거를 전승절이라고 하면서 조국 방어 전쟁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조국 해방 전쟁이 아니라 남조선을 해방하는 조국 해방 전쟁이 아니라 북조선 조국을 지키기 위한 조국 방어 전쟁이었다라고 이것들이 이름을 바꿔버리거든요. 그러면 북조선이 어쨌든 400제곱킬로미터의 땅을 더 뺏기기는 했지만 저것들 평양은 지켰잖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체제는 지켰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켰기 때문에 이겼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름을 바꿔가면서까지 이렇게 주장하는 진짜 이유는 뭔가? 두 가지입니다. 조국 해방전쟁이라고 자기들이 처음에 주장했을 때는 자기들이 전쟁을 먼저 일으켰다고 선언한 거거든요. 전범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전쟁을 먼저 일으켰으니까. 그래서 6.25 전쟁의 전범은 김일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먼저 일으켰는데 졌으니까 패전 책임도 져야 되는 거예요. 김일성이가 전범이 되고 패전 지장이 되는 겁니다. 김일성이가 그래갖고 권력을 어떻게 유지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잽싸게 이름을 바꿔서 조국 방어전쟁인데 우리가 방어해냈으니까 이겼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범 책임이 없어지는 거죠. 미국이 먼저 침략했는데 우리가 그걸 방어해냈다는 거니까 전범은 미국이 되는 겁니다. 미제국주의자. 그리고 이승만이 전범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이겼으니까 패전 책임을 질 이유도 없어요.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전범 책임도 면하고 패전 책임도 면하면서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 박헌영입니다. 저 박헌영이가 미군 미제 간첩이라 갖고서 우리가 큰일 날 뻔했는데 김일성 장군의 영도에 의해서 우리가 이 조국 방어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겨냈다. 해서 간첩으로 몰아서 사형시켜서 모든 패전 책임을 박헌영이한테 덮어 씌우고 그리고 정의의 조국 방어 전쟁에서 승리했다. 해서 7월 27일을 전승절로 기념해오고 있는 겁니다. 자, 김일성이가 이렇게 하는 거 왜 그런지 아시죠? 아시겠죠, 이제.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김일성 집단의 주장을 따라서 전승절이라 그러면서 이 전승절 날 미군 기지를 포위하겠다. 지금 민노총이 2만 5천 명의 동원령을 내려놨어요. 김일성 집단의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6.25 전쟁을 먼저 일으킨 북침한 전쟁광
미제국주의에 한반도 주둔 한 이 평택 미군 기지를 전쟁의 책임을 물어서 철수시키자. 철수시키기 위해서 2만 5천 명이 미군 기지를 둘러싸자. 이게 오늘 평택에서 민노총과 종북 주사파들이 벌이겠다고 하는 회개망측한 집회입니다. 그러니 이것들을 집회 시위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그냥 놔둬야 되겠습니까? 예, 정광훈 목사와 자유마을의 이 자유파 시민들이 이 종북 주사파들이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없다.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을 지켰다면 그 주한미군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전국의 자유파 10만 명, 자유마을이 주축이 된 10만 명의 자유파 시민들이 오늘 평택으로 결집합니다. 그래서 평택 캠프원프리 이 미군 기지를 먼저 인간벽을 쌉니다. 그래서 종북 주사파 2만 5천 명이 미군 기지를 직접 공격할 수 없도록 우리 자유파가 먼저 인간벽, 방어벽을 쌓겠다. 이 집회가 오늘 열립니다. 제가 어제 급하게 평택을 내려가서 원유철 대표하고 평택 투어를 하면서 투어 마지막에 그 미군 기지의 정문 앞을 갔다 왔습니다. 가는 길에 고영주 대표의 자유민주당의 플래카드 곳곳에 걸려 있는 것도 봤고, 공교롭게 갑자기 쏟아진 비 속에서 흠뻑 젖으면서도 좌파들한테 집회 장소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어제부터 미군 기지 앞에서 아마 밤샘 했을 겁니다. 그분들. 투쟁하고 있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을 정말 가슴 울컥한 심정으로 만나고 왔습니다. 이 영상 잠시 후 우리 특별 손님과의 대담을 마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이 종북 주사파들과 김일성 집단들이 끊임없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어요. 6.25 남침을 북침이라고 정말 뻔뻔하게 주장하더니 그게 역사적 사실과 너무 안 맞으니까 그 다음으로 내전 확장설을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수정주의 이론이죠. 이게 전쟁이 아니라 남한 내에서 내전이 계속 발생하다가 이것이 그냥 전쟁으로 확대된 것에 불과해. 이러면서 김일성의 전범 책임을 희석시키더니 나중에는 그것도 잘 안 먹히니까 미군이 함정을 파고 일부러 에치슨 선언 같은 거를 헐리우드 액션 하듯이 해가지고 순진한 김일성 장군이 쏘가가지고서 전쟁을 일으켰다가 완전히 미국의 꿰매 빠져서 큰일 날 뻔했던 전쟁인데 그걸 막아냈다. 이런 식의 이 유도설, 음모설까지 퍼뜨리면서 이 역사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고성호 TV를 하면서 또 여러 특강을 하면서 우리의 근현대사가 이렇게 정말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현상과 현실을 목도하고 근현대사를 전공한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나 이거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또 우리 자유파 시민들과 함께 하는 이 고성구 TV의 진행자로서 이 문제에 대한 좀 더 제대로 잘 정리된 이 근현대 정치사에 대한 좀 정리가 필요하겠다. 이런 문제의식을 더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이 근현대 한국 현대 정치사를 정말 자유우파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와 민주화의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한번 재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뭐 제가 이게 여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한번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 문제의식을 좀 공유하고 싶습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